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일명 한기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시청 앞 극우 태극기 집회랄지 뭐 이런 우익 구국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악명이 높은 단체이죠. 극우 기독교인들 중심에 특히 그 일부 대형교회 극우 기독교계 인사들 중심의 단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 그 대표 회장인 전광훈 목사, 이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설교 시간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이런 등의 그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이 있죠. 주진우 기자가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 방송에 예수님은 기호 2번 선거법 비웃는 정치교회라는 그 꼭지에서 전광훈 목사의 그 교회 설교 발언을 문제 그 발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그 여러 지금 언론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전광훈 목사가 그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됐느냐 결정적인 날이 내년 4월 15일이라는 걸 나는 믿고 난 지금도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어.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내년 4월 15일 총선에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국회가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서 말이야. 이런 식의 언급을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그러니까 이제 5월 5일 날 이 설교를 했고, 그 전날인 5월 4일 날 황교안 대표를 만났는데, 그 황 대표가 자신에게 그 장관직 제의를 했었다. 하지만 거절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황교안 장로님한테 물어봤어. 장로님, 기독자유당이 먼저 번에 지지율을 얼마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당 지금 이 전광훈 목사가 기독자유당에 관여를 주로 해왔고 기독자유당에 아마 이분이 기독자유당 관련해서 지금도 아마 뭘 맡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관련한 선거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황 대표가 이제 그런 질문에 70 얼마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장로님이 77만입니다. 이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77만은요. 여기는 종교적 신념이 펴진 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지금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총선 때에 기독자유당이 77만 표를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비례대표랄지 이런 의석을 한두 석 이렇게 차지할 뻔한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실제로. 예. 아무튼 그런 언급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황교안 장로가 엉뚱하게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장관 갖다가 하려고 내가 이런 줄 알아? 실시한 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 같은 거, 그런 건 내가 왜 하냔 말이야. 나는 만드는 일을 하지 나는 그런 짓을 안 해요. 라는 식의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자신이 그 황교안 대표에게 했다는 말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에 대해서 이런 그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 언론사들이 전광훈의 이런 전광훈 목사의 발언들, 설교 시간에 했던 발언들을 소개하고, 이게 이제 그 논란을 낳고 있다, 망언을 했다, 등등의 그 기사를 단순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발언들이 어떠한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룰 생각입니다. 또 이제 전광훈 목사가 이날 그 언급했던 내용 가운데서 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그 예배에 전 그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씨가 참석해 있는데 그 김문수 씨가 맨 앞좌석 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씨를 향해서 전광훈 목사가 강단에서 말을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 국회의원 나가서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 한번 하십시오. 임종석 딱 꺾어버리고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난리야. 우리 지사님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 매주마다 종로구 가서 선거운동해서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기도 할 뿐더러 그 어떤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또 교인들을 동원해서 김문수 선거운동을 하겠다, 뭐 이런 그 의지를 밝힌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그 어떤 설교 시간에 그것도 마이크를 잡고 일종의 선거운동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광훈 목사는 MBC 라디오 그 시민보 기자가 진행하는 시민보의 시선 집중인가? 뭐 그 방송에 최근에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성 발언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뭐 일반 방송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활동을 자신은 할 뿐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거법 위반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도로 자신은 그 정치에 개입하고 뭐 그럴 뿐이다, 그런 지금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지 좀 차분하게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종교인을 비롯해서 일반 그 회사의 그 상급자, 뭐 사장님이나 또는 간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보면은요,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등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3조, 그러니까 3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 운동 금지가 있습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그 적용 주체를 보면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체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에 제한이 없지만은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은 학교, 교회, 회사 등 기관, 단체의 그 구성원이 위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뭐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종교상에 또는 뭐 스님 또는 신부 뭐 등등의 어떤 종교적 지위,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 법령입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그런 어떤 종교상, 교육상, 뭐 학교 선생님이 또는 뭐 회사의 사장님이 그런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거나 거래상의 어떤 특수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어떤 것인지는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기하여 취급하는 어떤 직무 내용은 물론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거래상 특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의 어떤 그 교회의 신도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뭐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달지, 선거운동을 하자, 선동한다 할지, 내지는 특정 후보를 찍어라 등등의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 발언을 한다 할지 85조 위반이에요. 공직선거 85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그 정광훈 목사의 경우는 지금 마이크를 잡고 했거든요. 이 마이크 잡고 하게 되면 또 확성기 사용 관련된 또 조항도 있어요. 확성기 사용 제한 관련된 자동차 및 확성기 장치 사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또 그 조항이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이었습니다. 아까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3항은 이제 조직 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인데요.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225조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굉장히 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성기 장치 불법 이용 볼까요? 확성기 장치 불법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제 91조 위반에 해당되는데 91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91조 공직선거법 91조. 예, 공직선거법 91조 확성기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광훈 목사의 경우는 선거운동 발언을 그 마이크를 잡고 해버렸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지금 그 인정이 됐을 경우에 이 확성기 장치 이용 위반도 해당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91조 보겠습니다. 91조에 대한 처벌 조항은 91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세네요. 예, 이런 그 조항, 이런 그 처벌에 지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릴 것은 뭐 이건 또 트집잡기다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에게 장관직 제의를 했다고 지금 그 정광훈 목사 밝혔잖아요. 이게 사실일 경우, 실제로 그런 제의를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보면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시족단체 등 기관단체 시설의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를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그런 제의를 한 것이 사실이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매수 이해 유도죄,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조차 지금 잘 모른 채 함부로 지금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선거운동성, 선거법 위반 관련된 이 발언들을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설교 시간에 그것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정말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에 를 먹칠을 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한기총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좀 한기총이 정말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재 한기총의 경우는 개신교의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이 한기총이 막 이단 시비가 있는 단체들을 대거 받아들이게 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 기장, 등등의 기장은 원래 한기총 소속이 아니었나요? 감리교, 이런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에 남아있는 교단들의 경우는 아주 군소교단, 조그마한 교단들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옛날부터 한기총이 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기관처럼 그렇게 알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어떤 교단들의 연합기관으로서 유명한 대표적인 기관은 NCCK, 곧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기가 원래 한기총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정말 대표적인 진보적인 어떤 연합 교회 대표 기관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교연이라고 있어요. 한국교회연합회라고 하는 한교연.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연합기관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기총은 세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발언을 쏟아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기독교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는 이렇게 선거운동성 발언들을 하고 무리를 빚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사람은 2007년도에도 이명박 후보, 그때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씨를 지지를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었죠. 올해 12월 대선은 무조건 장로님인 이명박이 하는 거니까 대선을 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식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한기총 대표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와 같은 일이죠. 예, 그리고 2018년 5월 4일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전 목사가 국민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 장성민 후보를 위해서 교인들한테 무려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막 발송을 했나 봐요. 그 일로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4일 날 실형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가지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정광훈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금 선고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광훈 목사 말에 의하면 아마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아직 안 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그 선거 운동을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그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또 뭐 시민보호의 그 시선 집중에서도 계속 그 밝히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좀 선거철이 이제 다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개념 없는 목사들이 그 선거운동을 벌이고 설교 시간에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저에게도 제보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혹시나 있으면은 분명히 그 선거법 위반이니까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은 선관이나 그다음에 경찰이나 할지 뭐 이런 데가 좀 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금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싶은 어떤 그런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좀 증거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